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성공투자 오후 증시 이혜수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시장은 또 유종의 미를 외쳐줍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신없이 상승 엔진만 밟았던 시장이니 물량 소화 과정도 우리는 담대히 감내를 해야겠죠. 만 개의 물량까지 소화하며 오전장 프로그램에 1조 원가량 집중됐던 매도 물량도 소화해준 우리 시장. 에너지를 다시 발휘하며 전약 후강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일지 포인트 3개로 오늘 장을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포인트 1. 외인 매물 폭탄 불고 지수 상승 전환이 될 텐데요. 보통 만기일의 영향, 금요일까지 좀 이어지죠. 오전장에선 프로그램의 집중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낙폭을 확대했지만 청산 포지션 이후 코스피에 재매수가 유입되며 지수는 상승으로 돌아섰고요. 개인의 매수량이 오후장을 기점으로 조금은 축소됐지만 오늘 지수 이끄는 주체는 또 기관입니다. 기관의 매수량 모처럼 1조 원 가까이 확대가 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해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파르게 올랐으니 시장은 조정기에도 비이상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일단 시장은 두 가지 큰 갈래길로 움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나는 범 AI 진영, 전자닉스 플러스 로봇 플러스 자동차, 또 하나는 트럼프발 정책 모멘텀 유효한 쪽, 조방원, 또 미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에 있는 삼성바이오 같은 바이오 순환매까지 이렇게 어지럽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 그래도 오늘 시장은요, 코스닥도 함께 올라주며 상승 전환해주며 상승 종목수 비중은 전체 50%를 웃돌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 2. 오늘 상승장의 주역, 바로 이제는 우주로 하나그룹주와 또 이제는 로봇 기업으로 현대차그룹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 폭등했던 한화시스템을 필두로 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120만 원 돌파, 또 오후 들어 폭등한 현대오토에버를 필두로 한 현대차의 또 한 번 신고가 경신, 시총 74조 원 돌파. 너 한 번, 나 한 번 주고받았던 대형주들의 초급등 현상을 오늘은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이 두 축이 집중으로 좀 발산이 되면서 미래산업의 청사진을 현실화하고 있는 두 기업 축포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의 에너지가 살아있는 시장, 다음 주도 계속될까요? 주말 사이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소도 집중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3. 미국 상호간세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미 연방대법원 현지 시간 금요일을 판결 선고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올까요? 만약 대법원이 관세부가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미 관세를 납부한 수입업자들에게 환급도 명령을 할까요? 법원이 권한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환급 범위를 일부러 한정하는 절충적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 요소가 뒤섞인 혼합 형태가 나올 수 있으니 급등만 했던 우리 시장에 일단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 자정에 나올 관세 판결, 또 저녁에 나올 미국 고용보고서를 보고 주말 사이 우리는 다양한 경우의 수 생각해보면서 시장 대응 전략 찬찬하게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마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는 4,500선까지 미끄러져 내려갔던 오전장을 뒤로하고 전형적인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4,500선이라는 튼튼한 하방 경직성을 확인했던 지수는 그래도 장중 상승, 삼성전자의 상승 전환, 여기에다가 현대차의 초급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필두로 한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의 동반 강세, 여기에다 한국항공우주의 강세와 현대오토에버의 초급등을 확인하고 지수는 또 4,590선까지 회복을 해줍니다. 현재의 시각에도 0.66% 상승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주는데요. 오늘의 다크호스 어디죠? 알테오젠입니다.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와 ABL바이오, 레인보로보틱스가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그쪽의 수급 공백을 알테오젠, 보로노이, 파마리서치, 클래시스가 채워줍니다. 일부 바이오와 또 일부 미용기기의 저력을 보며 코스닥도 오늘은 또 기분 좋게 상승 전환에 성공. 비록 상승폭은 아쉽지만 946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수급 보겠습니다. 거래소를 향한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도가 출회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각 1조 5천억 원 넘게, 1조 6천억 원 넘게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외국인. 그 매도 물량, 기관과 개인이 강하게 또 받아내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모처럼 반가운 1조 원 넘는 매수. 현재 시각 1조 1천억 원 넘게 사자세를 외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선 외인의 매도 물량, 마찬가지로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는데 개인의 매수량이 더 큽니다. 1,100억 원 넘게 사자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4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네요. 자, 자동차를 넘어 로봇을 외치고 있는 현대차그룹.
어려워도 우주로 가자고 외치고 있는 한화그룹. 이 어려운 걸 해내려 하는 두 그룹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우리 시장. 이 CS스타 현대차그룹의 시총 1년 새 100조 원이 넘게 불었고요.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 확장, 또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 검토하는 한화는 이제 우주에 태극기를 꽂는 것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슈팅이 나오는 현대오토에버와 하나시스템은 전자닉스의 바톤을 넘겨받는 순간을 우리가 또 확인하는 하루인 걸까요? 진짜 그 다음 주인공을 미리 선점해보는 작업, 마감 전략, 파이널 콜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파이널 콜로 오늘 장을 또 야무지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 해보죠. GL리서치 박창윤 대표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광진금융센터 이상경 부지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확실하게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여준 우리 금요일장, 오전장과 오후장을 나눠서 전반적인 상승 섹터, 하락 섹터 구분지어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전장부터 체크해 보죠. 오전장에서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500선은 또 지켜내려는 에너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락장 속에서도 선전을 했던 섹터는 하나그룹주. 하나그룹주가 잘하는 게 뭐죠? 우주, 방산,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까지 되겠습니다. 하나그룹주 상승 섹터로 꼽아봤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그 안에서도 하나시스템이 강하게 초급등 현상을 보여줬던 하루였고요. 방산주 안에서는 풍산의 영업이익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그동안 많이 또 급락했던 MNC솔루션이 반등해주고 있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까지 동반 강세입니다. 로봇주는 어떻죠? 로봇이라고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쉬어가고 있지만 감속기 만드는 쪽 SP 시스템즈, SBB테크를 필두로 오후장에선 현대오토에버의 시세가 무섭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상경 차장님이 현대오토에버를 관심주로 언급해 주신 만큼 동시호가 상황에서 투자 전략 들어보도록 하죠. 반면 2차 전지주는 오늘도 좀 암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던 당일에도 상승 전환 시도는 나왔지만 전반적인 투심 회복으로까지 돌려 세우는 것은 역부족이었나 봅니다. 2차 전지 오늘 하락 섹터입니다. 오전장에서의 질문은요. 하나시스템을 향해 보죠. 이번 주 이렇게 대형주의 순환매가 정신없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제 수요일은 현대오토에버의 상한가를 우리가 확인했고 오늘 오전장까지는 또 하나시스템이 독주하더니 오후 들어선 현대오토에버도 또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로 가는 것이 한화의 사명이다. 어려워도 해야 한다라고 언급한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 자, 일단 하나시스템 제주 우주센터를 방문해서 우주로 향한 포부를 밝히니 후한 점수를 받는 건지 아니면 장기간 그 6만 원 박스권 돌파를 한 것은 정말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추세 전환도 한 것인지 하나시스템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박 대표님. 하나그룹주가 연초부터 좀 기운을 내고 있죠. 기존에 주도였던 조선과 방산, 특히나 하나시스템은 조선과 방산의 사업부를 고루 갖추고 있는 복합 기업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연초부터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 거기에 더해서 우주 항공이라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붙어 있는 부분이 특징적인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시스템 복합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정도는 방산에서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지휘통신체제, 레이더 등 한국 전자장비, 그리고 잠수함 등을 운영하는 해양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는 시스템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과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60%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지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그룹의 김승용 회장 그리고 제주 우주항공센터 이런 부분을 찾아가면서 작년 말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를 찾아가서 독려를 해주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 하지만 이로 인해서 당장 우주항공 쪽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의 기대는 너무 섣부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우주항공센터가 이런 소형 위성, 특히나 이제 연간 위성을 한 100기 정도 이렇게 발사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죠. 관련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오늘의 상승은 사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한 11% 이상 올라오고 하나오션이 지금 한 3% 이상 올라오면서 조선과 방산 모두 다 고루 올라오는 가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모멘텀으로서 우주 항공까지 같이 붙었기 때문에 이 트리플 호재로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이 영향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 우주 나눠가지고 각각 포인트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가장 중요한 60% 이상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방산 쪽에서는 군비 경쟁의 가속화 이 부분이 트럼프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내년도 예산 자체를 50% 이상 증액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유럽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그린란드를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덴마크와 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군비 경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방산 쪽이 움직이고 있고요. 두 번째, 조선이죠. 조선 쪽에서는 필리조선소 확장과 추가적으로 이제 미 조선소 추가 인수를 검토 중에 있거든요. 하나 시스템을 주축으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하나 시스템 둘 다 호재로서 지금 작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HD 한국 조선해양을 통해서 새 마수거리 수주에도 성공을 하는 모습이 나왔죠. 마지막으로 우주 쪽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주 우주센터 이 부분이 붙으면서 하나의 모멘텀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실적 이런 모멘텀 자체는 한토에서 추정하기에 영업이익 2,963억으로 전년비 85%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모멘텀 플러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 현재 PER 자체는 대략 28.2배로 동일 업종인 28.2배인데 지금 현재 20배 언더이거든요. 19배 정도 에서 저평가로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을 리레이팅 이런 부분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한 측면에서 좀 바이앤홀드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시스템의 초급등 이유는 우주항공 모멘텀까지 기존 조선방산에서 붙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시스템만 보기에는 조선방산으로 또 이제 영업이익도 발표가 되잖아요. 조선방산 전반적으로 좀 크게 보면서 하나시스템의 상승 연속성도 한번 기대해 봄직하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시스템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오후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한화를 했으니 오후장에는 현대차 그룹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장중에 상승 전환했던 삼성전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코스피 대형주로 묶어봤는데 사실 다 오르는 건 아니죠. 코스피 대형주가 SK하이닉스도 쉬어가고 그러나 뭐 KB금융이라든지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대형주 또 순환매가 돌면서 현대차, 현대오토에이버의 또 한 번의 슈팅, 삼성전자의 장중 상승 전환 의미가 있었으면 분명해 보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여기에다가 코스닥 대형주도 묶어봤습니다. 물론 코스닥 대형주가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수를 상승 전환에 성공하게 했던 요소는 알테오젠의 상승폭 확대, 그리고 오전부터 강했던 파마리서치 클래시스 미용기기 쪽, 그리고 일부 바이오 쪽, 특히 보로노이의 초급등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조선기자재, 지금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모멘텀 2파전으로 축소가 됐죠. 독일과 대한민국입니다. 고로 조선기자재가 힘을 오전부터 내고 있었고요. 카지노도 반등에 성공을 해주네요. 중국에 이어서 일본과도 좀 관계가 우리 좋구나라는 것을 확인해서일까요? 파라다이스를 필두로 롯데관광개발 GKL 오전부터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에서의 질문, 삼성전자를 향해 볼게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분기 영업이익 20조를 기록해준 삼성전자. 그런데요,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날부터 대량 매도 물량을 출회했고 어제 오늘 팔고 있고 그 매도 물량을 다 받아내주는 게 개인입니다. 글쎄요, 지금 13만 8천 원대에서 수급 공방이 활발하게 이어지니 변동성이 극심하고 현재도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개인의 13만 원대의 매수 전략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용 차장님. 아마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일부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시장 흐름인데 그러면 작년 4분기를 기준으로 올해 연말까지를 쭉 놓고 본다라고 하면 HBM 매출이 새로 발현이 되고 AP 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들어오는 가운데 최근에 인텔하고 협업 그리고 추후에는 GPU 관련된 부분 쪽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업단이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SK하이닉스가 요인 이제 새로운 공장 라인이 돌아가는 시점이 삼성전자보다는 한 1년 반 정도 앞서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낸드에 대한 부분들, HBM에 대한 쇼티지가 반영이 되는 시점 그리고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실적이 좀 이어지는 구간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인텔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계속적으로 신고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ROE 기준 48%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하이닉스가 제일 하단이 85조고요. 그리고 제일 크게 보는 영업이익 기준이 125조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번 달 말에 나오는 실적이 이제 기대했던 부분들하고 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같이 이끌어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총 비중이 24%고 하이닉스가 16%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이닉스 단일 종목의 시가총액이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현재 구간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수급에 대한 쏠림이라든지 그리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새롭게 좋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 삼성전자는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고 있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의 가격을 이제 막 벗어나는 구간이다라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가격 메리트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주가에 대한 방향성은 삼성전자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사이에선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소 급등장에서는 늘 상승 종목수 비중이 20% 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다행히 상승 종목수 비중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상승률 상위 보시면 코스피 시장입니다. 성문전자 상한가, 계양전기가 또 로봇주로 엮이니 상한가 부근에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고, 와, 한화시스템 상한가 갈까요? 28% 급등입니다. 조선기자재 쪽 한국화본 22% 급등, 현대오토에버도 두 자릿수 상승률 시연해 주고 있는 가운데 방산, 조선, 로봇 쪽에 오늘 일제히 상승률 상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LG이노텍의 낙폭 두드러지게 나오네요. 7.5% 급락. 콘텐츠리 중앙 언제쯤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연일 급등장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짝꿍 한미반도체도 4% 넘게 하락, 2차전지 대표주자 또 SK아이테크놀로지 5% 넘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질문은요, 포스코 퓨처엠을 필두로 한 2차 전지를 향해 보겠습니다.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인 것이 2023년에 안 사면 나만 큰일 날 것 같았던 2차 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KRX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12월부터 1월까지 딱 한 달간 14% 넘게 빠졌거든요. 우리 박창윤 대표님 경제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따스하시고 정말 인품 훌륭하시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주를 관련한 전략을 또 솔직하게 박창윤 대표님께 듣고 싶었습니다.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2차 전지 투자 전략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감사합니다. 갑자기 순간 당황했어요. 제가 당황하셨어요? 웬만하면 방송에서 원래 당황을 당황 안 잘안 하는데 하시잖아요. 거의 안 하는데 당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일단 감사하고요.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23년도 8월 달에 피크아웃 한 이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전기차 캐즘이 계속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다. 숫자로서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 자체가 최소한 2개분기 연속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소위 우리가 트레이딩 저희가 필드 용어로 짤친다고 하거든요. 그냥 단타를 치는 형태로서 치고받는 건 가능하지만 의미 있게 비중을 실어서 바이앤홀드로 길게 끌고 가는 전략으로서는 사실 지금은 적절치 않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 의견은 그때 23년 이후에는 그때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갑자기 변화가 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죠. 3분기에 실적 2,300억대 흑자에서 이번에 적자 1,220억으로 돌렸습니다. AMPC 보조금이 3,300억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게 되면 대략 한 4,500억 넘게 적자가 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AMPC 보조금도 이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된다고 하죠.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업황이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연말이나 연초의 뉴스플로우들을 보시면 테슬라를 중심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이런 수요 둔화 그리고 고객사의 재고 조정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도 어려웠던 게 미국의 이제 GM과 합작사인 얼티엄셀즈 같은 경우에도 조인트벤처 공장을 지금 가동 중단 들어가 버리는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양극재 출하량 자체도 큰 폭으로 감소를 할 수밖에 없죠. 왜 제가 이제 포스코 퓨처엠 말씀드리면서 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결국 포스코 퓨처엠은 원래 뭐였죠? 포스코 케미칼이었잖아요. 인공 흑연을 하고 있는 음극재 쪽에 주로 특화되어 있는 업체에서 포스코 ESM을 합병을 시키면서 양극재 쪽으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그때 2022년부터 23년 캐파를 양극재 쪽으로 엄청나게 늘려놨죠. 근데 이런 쪽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수치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얼티엄셀 제약으로 지금 출하량 자체가 작년에 28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 추정치가 6기가와트예요. 28기가와트에서 6기가와트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이 당연히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포스코 퓨처엠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죠. 그러면 양재 출하량 자체가 4분기 실적으로서 어떤 식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느냐? 전년비 83% 출하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가격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P와 Q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트라고 하는 C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해 있거든요. 그러한 지금 현재 삼중고의 직면에 있기 때문에 사실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러한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뭐 인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따뜻하게 그럼요.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그냥 냉정하게 숫자라든지 흐름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영역에서 일단 여기서 팔아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홀드하는 관점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아니, 따뜻한 분이 또 냉철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분명 이유가 있으시니 아. 2차 전지 관련주 분들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시점은 분명히 온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안에서는요. 오늘 그래도 10종목 이상이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하네요. 대표적으로 알맥이라든지 뭐 러셀, 모백스전자 지금 상한가 직행에 성공을 했고 하락률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종목 안에서는 지금 뷰티스킨, 유일에너테크, 캠트로스 대부분 2차 전지예요. 그리고 넥스트칩 같은 자율주행 쪽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과정 소화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의 질문, 범한퓨얼셀을 향해 보겠습니다. 국내 방산 연료전지 전문기업 범한퓨얼셀 오늘 오전부터 급등을 했죠. 왜냐? 총 사업비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핵심 수혜주로 부각되며 장중 급등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한화오션의 제안서에 범한퓨얼셀의 핵심 기술, 국내 해군 잠수함에도 이 기술이 있다고 해요. 이 독보적인 연료전지인데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장기간 작전할 수 있게 하는 그 핵심 장비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자, 범한퓨얼셀의 급등, 뭐 상승 연속성 이어질까요? 이상경 부지점장님. 네, 제가 이제 공모 시점에서 공모 가격이 4만 원이었고 그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은 SOFC 관련돼 가지고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장보감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군수 쪽에서는 여전히 상업화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유리한 측면이 반영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봤는데 상장 이미 주가가 계속적으로 약세를 띠는 흐름이 좀 있었어요. 아쉽게도 작년에 좀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군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가 되면서 수주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기조가 마련이 된다라고 보는데 다만 오늘 만약에 그 60조 관련된 수주 부분을 가지고 주가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최선호 종목은 하나오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선에 대한 종목은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 쪽에서 관련된 매출 비중이나 이렇게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멘텀을 좀 받아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대형주 위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수주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주가가 수급적으로 이어지는 부분도 여전히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수소 쪽 관련된 부분은 아쉽게도 국내가 주도하는 산업이 아니라 미국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전체 그 신재생 쪽에서는 좀 미약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개편이 돼야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군수 외에 상업화가 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범한퓨얼셀 단독을 가지고 수소 전체적인 섹터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더 시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를 바탕으로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에 더 집중해보자라는 말로 정리해보겠습니다. 3시 25분입니다. 빠르게 동시호가 상황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은 스타트가 너무 좋네요. 올해 들어 모든 거래일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상승 4,589선에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형성되어 있고요.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2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 이었습니다. 이대로만 잘 마무리 지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박창윤 대표님께는요, 오늘 질문을 하지 못했던 KB금융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B금융의 반등은 일시적인 대형주성 순환매에 따른 반등인 건지 아니면은 이제 실적 좋을 거잖아요. 실적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실적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배당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지금 실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주가 뭐 때문에 올라왔었죠? 최근에는 이제 상법과 세법 개정 이런 부분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있었죠. 특히나 이제 뭐 세법 개정하는 측면에서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 이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의무화시키는데 특히나 이제 금융주나 지주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가치 재평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는 상법 세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2월
3월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이제 배당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이제 배당 쪽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이런 배당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금융주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좀 힘을 받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환율이 튀는 가운데 환율이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금리가 튀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은행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금융주가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1번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존의 상법 세법 개정안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이 작년 말까지 주가 상승 요인이었다면 연초부터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사의 결의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 워낙 실적으로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금 현재 금융이나 은행 증권을 중심으로 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수급상의 순환매 이런 부분이 같이 겹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용 차장님께 현대오토에버 여쭤보고 시간 남으면 LG이노텍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상용 차장님 네. 언급해 주셨던 현대오토에버가 또 한 번 상한가 부근까지 가면서 초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가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와. 왜냐하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 텐베거라고 하죠. 주가가 10배를 가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현대차를 제가 매번 말씀드렸을 때 순환출자 구조 쪽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게 현대모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주가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시점에 빠르게 오는 게 현대차라고 보고 있고 이 모든 순환출자 구조에서 새롭게 매출이 올라오는 가장 크게 반영이 되는 게 현대오토에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4년 전에 3사 합병을 했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SI 쪽 관련된 부분들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올라가는 부분은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긴 한데 양산은 2028년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인 흐름과 그리고 현대차 전체적으로 리레이팅 되는 구간에서 주가가 새롭게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까지 주가 반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너무 많이 급등을 하거나 이격이 벌어졌을 때 접근하는 거는 유통 물량이 좀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크게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한 2년 정도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주가는 매력적인 구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의 약진을 응원하면서 이제 자동차를 넘어 로봇 기업으로 이제 선전하려는 현대차 그룹 전반적인 급등 연속성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G전자가 4분기 영업 손실 1,000억 원을 넘게 기록을 하면서 9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LG전자의 부진한 실적 LG이노텍 때문이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LG이노텍도 낙폭 확대했거든요. LG이노텍의 오늘 하락 어떻게 보셨습니까? LG이노텍 자체가 이렇게까지 하락할 일인가 저는 상당히 의아했거든요. 네. 사실 어제 이제 관련 리포트가 나왔었고 4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전년비 68% 이상 성장한 영익당 4,158억 정도 지금 추정이 된다. 뭐 이런 리포트를 봤어요. 특히나 이제 전사 매출을 대략 한 82%를 차지하고 있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 그러니까 이런 카메라 모듈 쪽에서 애플 아이폰 17향 이런 카메라 모듈 단가 이 부분이 큰 폭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쪽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포인트를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LG전자 이렇게까지 흔들리고 LG이노텍도 이렇게 빠질까 저는 상당히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저도 이런 것들은 좀 더 확인한 이후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LG그룹주 전반은 결국은 제가 모르는 내부적인 뭔가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짧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또 LG그룹의 뉴스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과 기관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개장보다 상승폭 키우면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하며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어제에 이어서 조선과 방산이 지수의 상승 동력을 강하게 불어넣었죠. 트럼프의 발언이 우리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장 한마디로 정리하면 트럼프, 국방비 증액, K조선, 방산 불기둥입니다. 두 섹터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는데요. 증시 흐름과 지수 마감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양지수 개장했을 때는 엇갈리면서 했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면서 개장을 했는데요. 두 지수 모두 상승폭을 점차 키워나갔습니다. 코스피 1중부터 보시죠. 네, 약보합으로 출발했지만 꾸준히 상승폭 키웠습니다. 결국 또 한 번 최고치 경신하면서 0.75% 상승, 4,586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1중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지수도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는데요. 현재 0.4% 상승, 947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가 최고치를 기록한 금요일장입니다. 특징적이었던 주요 테마들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섹터는 방산입니다. 어제 불기둥을 뿜었던 방산주, 오늘도 그 열기를 뜨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1000조국이 아니라 국방비로 2000조국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국방비 증액 발언에 국내 방산주가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더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중을 보이고 있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국내 방산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방산에 대해서 실적은 견조한데 가격 부담은 해소된 상태라고 분석했는데요. 방산주 중에서도 특히 한화그룹주 상승 탄력 강하게 받았습니다. 한화시스템 오늘 섹터 내에서도 정말 강하게 올랐죠. 27% 이상 오르면서 76,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일중 보시면 가파른 상승세 보실 수가 있고요. 11% 상승하면서 정말 120만 원을 넘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섹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는 조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방산과 조선, 상승 동력이 정말 강합니다. 글로벌 K조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증권가는 올해 조선주에 대해서 LNG선 발주 슈퍼사이클이 재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DB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비 증액 기조가 해군 중심으로 편성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군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조선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건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도 미국 국방비 증가에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인데요. 수요 급증과 함께 빠른 납기, 가격 경쟁력이 국내 조선 기업의 핵심이라고 평가하면서 조선주 주가 상승 전망에 힘을 더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정말 2거래일 연속 강했고요. 한국카본 정말 강한 강세 시연했습니다. 22% 이상 상승, 한화엔진도 9.1%, 삼성중공업은 8.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섹터 보겠습니다. 현대차그룹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낭보가 이어졌는데요. 현대차그룹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자동차 그룹을 넘어서 AI와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그룹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에 CES 관련 모멘텀이 강한 주목을 받았죠. 현대차그룹이 오늘 직접 호재를 발표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글로벌 IT 전문 매체가 선정한 최고 로봇상을 수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CES 공식 파트너 기관인 만큼 공신력이 크다고 하고요. CES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만큼 아틀라스가 뛰어난 기술력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룹주 주가 살펴보시면 현대차 오늘 강했고요. 7.4% 상승. 이 중에서도 현대오토에버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받아갔습니다. 19.3% 상승하면서 76,500원으로 마감했고요. 현대위아도 최근에 핵심 부품을 선보이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9.3%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 상승 섹터 보겠습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주 내에서는 JP모간 헬스케어 모멘텀이 작용했는데요. 특히 올해에는 아시아 기업의 참가 비중이 커졌다고 합니다. 메인 세션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아시아트랙엔 알테오젠과 휴젤, D&D 파마텍이 참여한다고 밝혔죠.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시총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3위로 올라왔고요. 오늘장에서는 알지노믹스의 급등이 정말 눈에 띄었는데요. 일중 보시면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22% 넘게 오르면서 19만 3,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의 투자 논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건데요.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 이력이 다시금 주목받으면서 주가 연달아서 상승 탄력 받고 있고요. 외인의 수급도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또 오늘장에서 알테오젠과 휴젤도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두 종목 일중 보겠습니다. 두 종목 다 보시면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젠 6.79% 상승, 휴젤은 5%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기분 좋게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마무리한 금요일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증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성공투자 오후증시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금요일장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이 시각 드림룸입니다. 외환시장 동향. 오늘은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과 자세히 살펴보죠.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환율이 오늘 또 가파르게 상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환율은 전일 대비 3.2원 오른 1,453.8원에 출발해서 현재 1,457.3원에 거래 중입니다.
환율이 7일째 올라서 1,450원대 후반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전일에도 부총리의 구두 개입을 비롯해서 1,450원 선에서는 당국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투자에 따른 환전 수요, 그리고 수입업체의 결제 수요, 역외 달러 매수세 등이 환율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내 수급만 보면 지난해 연말 이후에 현재 국민연금의 환해지가 진행 중인 만큼 지금 레벨에서 상승 여력은 다소 제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미국 경제지표 호조 영향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원화의 부담입니다. 전일 나온 미국 12월 ADP 민간 고용이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하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서비스업 고용 역시도 7개월 만에 확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12월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 성장률이 좀 견조하게 상향 조정되는 흐름인데요. 11월 지표와 달리 셧다운 영향도 이제 배제된 만큼 추가 고용 둔화 시그널 여부라든지 이에 따른 연준의 통화 정책 경로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녁 발표되는 또 미국의 고용 지표 한번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죠.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권하민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